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01%, 그리고 코스닥은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오늘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의 한 3,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또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5천억이 넘는 큰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시장 하락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쳐서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은 미국 긴축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그와 성질을 조금 달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있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때 돈이 한참 넘쳐날 때입니다.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거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뭐 그냥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났었죠.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쓸데없는데 많이 투자를 하게 됐죠. 물론 가상화폐라는 게 생긴 취지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뭐 워낙 달러를 많이 풀고 돈의 가치가 정말로 금과 연동이 안 되면서 종이 조각으로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손쳤는데, 그게 잘 되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와서 좀 인기를 끄니까 뭐 우후죽순으로 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져서 이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엄청나게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예전에 꼭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똑같습니다. 허망한데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이건 또 돈이 많아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취지는 뭐 시작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투기가 이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돈이 줄어드니까 이쪽 투기 쪽에서 거품이 쑥 꺼지면서 이렇게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FTX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됐죠. 또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실버 게이트가 청산을 밟게 됐고요. 또 그리고 어제 미국에 또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전문은행 이 SVB 파이낸셜까지도 이게 이번에 채권을 갖다가 발행한다 그러네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은, 예전에 2008년도에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 게 문제가 돼서 뭐 하나하나 은행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상화폐 쪽에서 또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이 시스템 위기에 대한 이 공포가 시장을 갖다가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오늘의 그 시장 하락은 예전과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오전에 카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 이런 것과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논하는데,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이 경기를 좀 냉각시킨다, 이거 같은 경우는 침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는 것은 이 침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불황이 바로 와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뭐 이거 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정부나 아니면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 바인지 다 잘 알죠. 그래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초짐을 보이자 미국 정부하고 연준에서 커피에 나서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공급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경제 시스템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그게 은행 돈이 돌지 않아서 은행 쪽으로 또 금융 시스템 붕괴 쪽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또 돈을 급하게 풀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 미국 정부하고 파월 연준의 의장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워 할 겁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경기 침체, 매파, 긴축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문제라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이 물가가 높아가지고요. 금리 인상을 좀 더 길게 하고 또 금리 상단도 좀 더 높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붕괴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금리를 갖다 올리고 자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돈을 일찍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돈이 이렇게 지금 잘 줄어들지 않아 가지고 지금 긴축을 갖다가 더 오래 끌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서 만약에 돈을 갖다 다시 쏟아 부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적정 수준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경제가 규모가 이만큼 되면은요, 경제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자꾸 증가해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발행하는 쪽에서는 또 그리고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지어주니까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조금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는 이상으로 돈을 갖다 더 찍어낸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느끼죠. 이 돈이라는 게 정말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지 않습니다. 돈을 하루하루 들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바로 던져버리고 물건을 빨리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세계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때, 물가가 높아졌을 때 일어나는 가장 안 좋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이 금융 시스템 위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요게 재료가, 요게 자칫 잘못하면 좀 골치 아픈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외국인들 금융 투자 지금 많이 팔았어요. 산 업종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좀 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오늘은 세력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일단 몇 개 안 되는 거 보면은 영풍정밀은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죠. 이쪽은 초보자들도 괜찮다, 이쪽은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치다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거 기둥 하나 또 세워두고 보면 이쪽 초보자는 안 된다, 이쪽 초보자는 괜찮다. 그럼 지금 아직도 안 된다 구간입니다. 또 그리고 휴스틸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오른쪽이죠. 최초부터 시작한다 손치더라도 그럼 더 올랐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저 아래쪽에 이쪽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간혹가다가 이렇게 운 좋은 종목들이 있긴 해요. 그래도 이런 건 지금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매선 종목들 하나도 관심 가질 만한 게 없어요.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서 좀 관심을, 요거는 지금 좀 그러네요. 단기 투자 관점으로도 지금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 안 되고,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괜찮겠습니다. 단기 투자 앞으로도 좀 가능하다. 8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고, 풍선도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저렇게 불거졌는데 지금 지표도 좀 바라보면은 이런 거죠. 2008년도 시스템 위기 걱정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 이거고, 2020년도 이게 경기 침체 이뤄왔던 건데, 다시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금융위기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지금 올까봐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오긴 오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금융위기 지나간 거 쭉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확실히 1970년대는 정말 이게 뭔가 시대 가는 변한 것 같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1929년도 대공황 이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다가
그때 지금 요 1929년도 대공황 같은 일이 지금 1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상황이 자동화되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지금 막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위기가 오겠죠. 어쨌든 이 1900, 뭐, 한 10년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케인즈가 나와서 잘 해먹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해서 돈이 막 거품이 되고, 1945년도에 건보니제가 들어섰다가, 1971년도까지 건보니제 하다가 금태안을 중단해버렸고, 그런데 이제 1971년도 요때잖아요, 요때. 요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안 좋다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케인즈가 정부 주도로 하는 거, 정부가 돈 풀면 괜찮다 이런 거 주의가 지금으로 치면 사회주의 사상들입니다. 정부가 꽉 잡고 정부 주도로만 나가는 이런 거 잘 하다가 1970년도 위기를 맞았죠. 이거는 케인즈의 방식으로 백날 천날 해도 안 된다. 굉장히 격변의 70년대입니다. 격변의 70년대 지나고 이때 이제 폴 볼커가 나와서 정리 한번 확 때려버리고 미국 기준금리를 거의 한 20% 정도 올리고 정리 한번 해먹잖아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처럼 대출리즘처럼 신자유주의 사상이 예전에요. 1929년도 이전에 있었던 여태 자유주의를 하면은 신자유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면서 경제체제를 확 움직였습니다. 작은 정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먹은 거예요. 잘 해먹다가 이때 케인즈도 이때 한번 망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이제 한번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번 잘 해먹었죠. 그동안 일을 잘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위기는 화면에서 보는 이런 자잘한 위기들이 아니다. 자잘한 위기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공황도 아니고 대공황. 1929년도에 있었던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고 좀 쪼아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 위기가 다시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이거는 굉장히 배부른 소리이고 당장 붕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물가 어떻게 잡아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도 뭐 아직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일을 바라보면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시스템 붕괴하고는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금융권이 무너지면 뭐 그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뭐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이건 통제가 그래도 미국 달러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하도 말발이 좋아가지고 잘 통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말빨이 안 좋은 국가들,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저기, 터키, 바레인, 이런 국가들 있죠. 짐바브웨, 이런 국가들 뭐, 박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가면 달러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예전에 뭐, 독일 마르크화가 한순간에 엉망이 된 것처럼, 거기에 10년 만에 까봐진 게 아니고요. 불과 1년 만에, 쭉 가다 1년 만에 돈이 이래 돼버렸습니다. 돈 가치가 이래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래 돼버렸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2%인데 돈 더 풀 수 있죠. 시스템 위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가상화폐 쪽으로 해서 무너지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돼도 이거 뭐 경기 둔화가 걱정이 아니라 시스템 망가지면 뭐 아예 뭐 불황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돈도 풀겠죠. 상관없어요. 돈이 늘어나면 또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높아지겠죠.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될 거고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임계점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임계점이 오긴 온다. 언제 오느냐? 1929년도 그때처럼 상황이 100년 만에 한번 재현이 될 건데 재수없게 내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참 내 살아생전에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중간에 살다가 뭐 죽어부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까지 갈 것 같아요. 또 뭐 내가 그전 중도 손치더라도 우리 애들이 뭐 나이로 봐서는 분명히 이 시기를 지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단도리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죠. 여튼 뭐 지금 시스템 위기 있는 건 일단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걱정되는 것은 이 시스템 위기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저게 시스템 위기가 되어서 미국 정부나 연준이 나서게 되면은 백발백중 돈을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발백중 돈을 풉니다. 그러면은 뭐 이래 물가 2%를 잡니 이런 이딴 소리는 그냥 쑥 들어가요. 그리고 물가 2% 잡니 2%라는 그 기준이 만들어진 지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고물가를 용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늘 지켜봐야 되는 게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종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바지 동안에 자산 가격이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조금 뭐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돈이 종이가 되면은 당장 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원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조금씩 들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달러 투자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달러 살 돈 가지고 금원을 들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그때 뭐 불황이 오면 미국에서도 2029년도 그 대공황이 왔을 때 탈출한다 10년 정도 걸렸죠. 또 그리고 때마침 그때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좀 수혜를 입어가서 어떻게 잘 극복이 되고 어부지로로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기축통화가 영국 파운드화였는데 유럽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유럽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검 들고 와서 미국에 샀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어설프게 해서 금이 많이 모여버렸어요. 그 자석들 참 운이 좋은 국가입니다. 전쟁으로 돈 벌고 또 전쟁 때문에 금이 많이 들어와 버렸고 금이 많다 보니까 검 중심을 하자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서 기축통화 지위를 가져와 버렸고 그리고 한동안 잘 먹다가 저거 돈 찍어내니까 저것도 잘 안 되니까 1971년도에 닉스에 나와서 금하고 달러하고 교환 안 하겠다 이래 돼버리고 그때 프랑스하고 독일은 운이 좀 좋아가지고 미국한테 도 이랬어요. 금도 이래가지고 프랑스는 독일을 미국에서 좀 가져갔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다른 국가들은 이제 그런 소리를 못 해붙죠. 돈도 소리를 못 해붙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도 좀 들고 있었는데 6.25 때 북한 놈들이 쳐들어와서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금 찾아가려고 미친 듯이 서울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근데 참 이 정부에서 한강 대리 끊고 도망은 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 잘한 거는 금을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금을 지켰는데 우리나라 놔둘 데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금을 미국으로 보내버렸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은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이 없어요. 거지 나라입니다. 사실은 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금을 미국이 다 들고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죠. 또 그리고 지금 금 가격이 달러를 이만큼이나 많이 찍었는데 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서 금을 시세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데서 그걸 알면서도 금을 대규모로 매집하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조지 분다입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금융투자, 미국의 이제 투자회사들도 금은 사면은 정부에서 나서서 조져버리니까 겁이 나서 못 사고 원을 갖다가 열심히 사모으고 있잖아요. 실물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지금 선물 시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막 조절해 가면서 원 가격을 눌러가지고 원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하고 원하고 교환 비율이 뭐 1대 15 정도 됐는데 지금 1대 거의 한 80이다. 원 가격이 엄청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쭉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대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이걸 가지고 뭐 재벌이 못되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저기 사무실에 나와서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이야기 좀 들었는데 우리 사무실에 1조 가진 사람이 왔다더라. 1조 재산 1조. 근데 부산에 한 30명 정도 있다 그래요. 와, 생각보다 이름 없는 부자들이 제법 있더라고. 1조 가진 사람들 평범하더라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냥 와서 맨날 놀대요. 노는데도 지쳐가지고 있더라. 사업은 애한테 물려줘가지고 있고 맨날 노는 것도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얼굴이 썩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돈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 때마침 재수없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목숨 보존하고 그냥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사는데 별 지장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계속 비상맞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잖아요. 일단 다른 어느 시기보다 짱구를 잘 굴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이런 성과, 뭐 시장의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스템 위기 오해 많이,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저기 가상화폐 쪽으로 해서 투기 작업본이 몰려가지고, 가상화폐 쪽만 뭐 무너지면 괜찮은데, 거기 기존의 금융권까지도 엮여 있으니까 이 문제.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좀 과하게 부리거든. 지금 걱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파월 연준 의장이나 미국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땡겨야 되는데 이 시스템 붕괴가 오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된다고. 그럼 돈이 풀었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미국 패권을 갖다가 지금 걸고서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고. 그래도 패권을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안 오게 하려고 그러면 돈 풀 수밖에 없죠. 그럼 막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막겠죠? 그럼 지금 막고 나면 어떻게 돼? 언젠간 터지겠죠. 근데 그 지속에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스템 위기 걱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걔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가족들하고 따뜻한 말 하고 그냥 하루 행복하게 내일 뭐 할까?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낼까?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갈 때 빠바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